안녕하십니까. 외환 전문역 1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재는 2019년하고 2020년 첫 회까지 유효한 그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개정판을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 교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제 총론인데요. 외국한 이제 거래법, 그리고 이 거래법을 관리하는 기관, 기재부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한 업무 취급 기관에 그 등록을 해야 외국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죠. 그리고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외국한 거래의 일반적인 거, 즉 거주성,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을 수업하게 되겠고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 없는데요. 외국한 거래법은 국내에 있는 그 거주자, 여러분이나 저는 국민인 거주자죠. 그리고 비거주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거주자가 외국인 거주자가 되겠죠. 또 비거주자도 있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 그런 분들은 이 비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그 거주자, 우리 한국의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갔을 때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한국과 외국에 있어서의 그 자본 거래나 그리고 수출입에 의한 재화나 용역이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반대로 외국한 거래법상 지급과 영수가 생깁니다. 즉 물건이 이렇게 가면은 수출이 되면은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수입을 하면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외국간 거래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이거는 물품 등이죠. 물품 등에 대해서는 이 대외무역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1권 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 그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에서 대무역법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 등의 이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한 거래법을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자본이나 재화의 용역의 반대 방향으로 지급과 영수가 있고 또 이 재화나 용역이 수출입되는 데 대한 대외 무역법이 또 따로 있고 또 물품이 이렇게 그 관세선을 넘어갈 때 그래서 관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 법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외국한 거래법을 중점적으로 수업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급과 영수가 있죠. 지급은 그 저희 외화가 유출되는 거죠. 그리고 영수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신고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고 등이 무엇인가 그것을 수업을 하겠고요. 그리고 신고 등을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 기획재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있고 관세청이 있고 금융위 혹은 또 금융위 밑에 그 위계상으로 금융위 밑에 금감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일선 점포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일반 거래자들이 상담을 하는 창구가 외국한 업무 취급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 그러면은 외국한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같은 이제 기타 기관이 있고요. 또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업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취급업자 그러면은 우리가 환전 영업자, 그 다음에 소액 해외 송금업자, 그 다음에 기타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업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이런 그 영업자들이 어떤 영업을 하는 것인가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기본서 교재의 그 38페이지인데요. 이것이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권에서 50점 점수에서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여러분 교재에 1권 전체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외국한 거래를 할 때 은행의 그 텔러들이요, 전담 요원이 어떤 거래가 일어날 때 확인을 하는 게 있고 확인만 하고 돈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그냥 은행 텔러가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 송금을 하는구나 하면서 돈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해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인정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확인, 신고, 신고 수리, 허가, 인정 이것을 신고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신고 등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럼 뭐 신고를 어디에 하냐 이거죠. 신고를 외국한 은행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하는 경우, 뭐 사안이 좀 무거울 경우에는 자꾸 이제 상위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한 거래법을 만드신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거래가 확인이고, 확인은 그냥 신고 예외입니다. 즉 은행의 외환 전담 요원이 보고 그냥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있고요. 좀 사안이 무겁겠죠. 그 다음에 더 사안이 무거운 거는 신고해서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신고해서 구비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가격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그 외국한 은행이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한 은행의 장이 확인해서 돈이 나가는 경우, 물론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제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영수를 말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유출보다 유입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가는 것은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라는 것이 있는데 외국한 은행의 장이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고 한국은행 총재나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규정이 개정되면서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태여 제가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역 거래 혹은 또 무역 외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수출입 업무죠. 수출입 업무는 거의 신고나 신고 수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역 거래가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한 은행에서 수출한다, 수입한다 그러면은 그냥 증빙만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돈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 미제출 송금도 있네요. 우리가 연간 5만 불 범위 내에서 해외로 이렇게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신고도 필요 없고 수리도 필요 없고 그냥 외국한 그 전담 요원이 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을 가실 때 이제 돈을 이제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요새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이제 쓰니까 크게 뭐 돈을 많이 들고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해외 오지를 간다거나 이럴 때는 현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유행 경비로 환전을 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환전할 때 제한이 없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외국한 은행의 전담 텔러가 확인만 하고 돈을 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 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이주하는 거요. 이런 것들은 뭐 이주 요새 못 가게 하지는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 이주비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 말고 이제 재외 동포들이 국내 재산을 이렇게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기 돈 가져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만 불까지는 은행 전담